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오늘 적천수 강의를 하는 날인데요. 이 제덕에 대해서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임시주를 가지고 제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유백원 주를 또 오늘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용현 단응지상이라고 한 것이 문제예요. 이건 용신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드러났다, 그럼 능력 있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백원 주에는 용신이 3, 4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용신이 3, 4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덕이 있는 자예요. 제주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국합, 군자지풍이라고 그랬어요. 군자지풍이 생기고요. 제주가요, 덕보다 좀 뛰어난 사람은 어떡하냐? 용신이에요. 이건 국이고요. 여긴 용신이에요. 그럼 사주 전체를 보고서 국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국을 잡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용신만큼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 군자지풍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지, 사주에서 이런 틀이 군자지풍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시주를 오늘 좀 읽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사례명조가 2개가 남아요. 그래서 312번, 313번을 해서 제덕편은 끝내겠습니다. 물론 용신은 다 잡고요. 하겠지만요. 사주가 청하고 평화로우면서 순한 것은 일주가 보필하는 걸 마땅히 얻어서다 그래요. 자기 혼자는 못 살아요. 사주에서 일주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옆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에 따라서 사주 일주가 흥하냐 망하냐가 이제 되는 거죠. 소합자, 합한 자가 바로 개, 모두 정신, 똑바른 신이라든지, 소용자, 쓰는 것이 바른 기운이 있다든지 하면은 불필절에 생지라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나무가 올라가면 매디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매디가 지어지면 그 매디 옆으로 다 새로운 가지가 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가지죠?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되지. 또 불필, 농하지 마라. 뭐예요? 가짜로다가 진짜를 만드는 그런 농담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바로 이거예요. 재성과 관성이 희신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조기, 끝난다. 그 평생 동안 불생 탐년지사,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롭고 탐하고 밝히는 그리고 도량이, 그러니까 이 유시주에서는요, 뭐예요? 결국은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 있는 자만이 좋다라는 거예요. 도량이 관광, 이건 관용스럽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행동, 베푸는 것은 어떠냐? 반드시 바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군자지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자, 군자지풍 벗어나고 다음을 봅시다. 재성이 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 역량이 조기 탐지, 그걸 탐한다는 거예요. 관성이 가벼워요. 자, 보세요. 이제는 이제 재성과 관성이 용신이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필요없지, 반드시 마음이 반드시 그걸 구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요. 혼탁 피해, 혼탁해서 피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주가 약한데요, 도와주는 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쟁과 합이 있어서 사특한 신이 생긴다. 그러면서 3, 4용신, 3, 4개가 용신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각주에서. 저도 연구를 참, 이거 유시주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석사를 땄을 때 유시주만 가지고 했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적천수 지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지었냐면 진수함 선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수함 선생이 이 적천수 지묘를 지으셨어요. 제가 여기 어디 있는데요?
여기에를 찾아보면 요게 없다는 거예요. 삼사용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갖췄죠. 삼사용신이라는 구는 적천수 지배에서는 안 보여요. 용신이 3-4개가 된다. 그 말이 바로 이 유시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임철조 선생이 또 한번 용신 3-4개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적천수 지배에서도 삼사용신이라는 건 빠졌어요. 용신이 그러니까 일주가 약하면서 도와주는 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된다? 쟁압사신이 된다. 그래서 모두가 심사가 간사하고 탐한다. 작사요행 일을 하는 것마다 요행을 부리고요. 계위 모두 다능지상이다.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요. 참 이 이론도 참 유시주에서나 나오는 건데요. 대솔해서 양이 제내 안에 있고요. 음이 제외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격, 격투도 안 하고 불황, 요거 목항자입니다. 뻣뻣하지가 않은 거예요. 윗사람한테 대들질 않아요. 그러면 위, 제덕, 덕, 재승, 덕승제, 덕이 제주보다 많다. 마치 병인 무진, 이 월일에 있고요. 월과 일에 있어요. 그리고 기묘 계사가 연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써볼까요? 기묘, 연시니까요. 네, 기묘, 사주로 한번 써볼게요. 기묘가 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이 뭐예요? 그러면 병인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까요? 병인이 되고요. 일이 뭐예요? 네, 무진이에요. 네. 이게 강하네요. 그리고 시가 뭐예요? 연시니까요. 계사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군자지풍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양의 기운이 안에 있고요. 음의 기운이 바깥에 있으면 그래도 군자지풍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고 하니 이렇게 된대요. 저는 이런 자가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바깥에 있는 건데 양이 바깥에 있고 음이 안에 있는 것은 뭐야? 두렵다. 뭐가 두렵냐? 세력을 따라서 세력이 따라간다. 이익을 따라가는 자이니 위 말해서 재주가 승덕 덕보다 많은 것이니 마치 기묘 기사가 원일에 있고요.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기묘 기사를 적어 놓고요. 기묘 기사를 적어 놓고요. 병인 부인을 연시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다면 또 오히려 이거는 뭐죠? 세력을 따르고 제가 덕보다 제가 덕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길 승자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원문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원주, 유백원 주를 가끔 가다가 임철조 선생이 아니다. 원주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몇 군데 생기죠. 이거 삼사용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4개의 용신이 쓰는 신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나 둘이죠. 하나인 거는 일행듣기격. 그래도 둘이에요. 아니야, 일행듣기격은 3개가 됐죠. 생하거나 자신이나 설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주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 좀 미진하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역시 적천수의 이론은 임철조 선생이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12번 봅시다. 자, 이거예요. 뭐 어떻게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바깥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사주가 좀 어렵겠는데요. 이거는 자월에 태어난 기토일주예요. 이러든 저러든 자월묘유는 이 제격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내 자신은 용신을 쓰죠. 그럼 이게 용신이 되냐 봅시다. 이거는 길격이니까요. 길격이니까 용신을 이걸 써야 돼요. 제격으로. 그럼 이걸 쓰면요. 수생목 여기 있네요. 이 자체가 지지에 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수생목 했으니까 그건 구신이에요. 구신이고요.
금생수 했으니까 이게 상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신과 부신이 있고요. 이렇게 있죠. 보세요. 그러면 상신과 부신이 나란히 있다 하면 금금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신과 부신은 분명하게 여기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저기 뻗어 있는 게 상신이 되겠죠. 부신이 되죠. 이게 상신이 되고요. 그러나 이 상신과 이 재라는 용신을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쓰죠. 쓸 수가 없죠. 수가 체가 되니까요. 오행체는요. 수가 체가 되면서 토화 용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술토 쓰고요. 화 쓰고요. 이 간목은 인목 간목은 어떨 것이냐. 수가 체니까 플러스 한신이다라는 거예요. 대운을 보면요. 목화 대운으로 흐르고 있죠.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좋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기토생은 중동이에요. 맞습니다. 한습지체. 차갑고 습한 체가 됐다. 맞습니다. 순행목조. 물이 얼어서 목은 메마르다. 경금이 또 금목하여서 생수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사주 격에서의 상신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국면에서 상신이요. 그래서 사호, 혼탁, 마치 혼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묘한 것은 연간에 병화가 투출했어요. 이랑 해동하죠. 하나의 양이 해동시키고 있어요. 동일,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가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경금지탁, 경금이 탁한 것을 제해두니 불토, 무엇뿐만 아니라요. 기토가 그 따뜻함을 반기는 것뿐만 아니라 간목 역시 그 발령, 따뜻한 양의 기운,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발령을 한다. 더욱 묘한 것은 술시라 조토가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물을 막아서 물기를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지정, 범탁지수, 지정이란 물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범탁지수, 범람하는 탁한 수를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다. 배, 또 이렇게 북돋아주네요. 조고, 맞아, 메마른 지목, 나무를 북돋아준다. 그래서 이론의 일주의 근원이 돼서 역시 확실하다. 저건 뭘 역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술토, 기토가 일주니까요. 하물며 갑기위 중화지압이라고 했어요. 갑기 합토가 되지는 않은데 일단 간목이 기토가 간목을 사랑스럽게 보죠. 바로 이게 정관이 아닙니다. 정관. 정관을 바라보고 딱 있는 거예요. 중화지상이라서 갑주철이 온 거 보면 여기 지금 징의에서는요. 갑을 위 중화지정을 했어요. 기토를 올려서 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는 번역할 때 분명하게 적천수천리와 징의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해서 글자를 이렇게 내려보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고로 처세가 반방 하는 행동이 아주 올바르고요. 항 끝까지 지켰다. 고도 풍습을 지킨 거죠. 겸해서 공화후 공손하고 합평하고 후독했다. 옛 군자 직풍이라 조금 꺼리는 건 수세가 너무 태왕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명이 불과 능공이다라고 해서요. 능공에 대한 처리를 여 밑에다 해놨습니다. 각주 처리를 해서요. 능공이란 여기죠. 능공 번역에다 해놨습니다. 국학에 입학한 것을 수재라 하고요. 시험에 합격한 것을 능공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나라에서 입학한 거는 여튼 수재가 돼요. 뽑혀서. 그러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게 능공이에요. 녹봉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재에서 향시 합격을 거인이라고, 또 거인이 회시에 합격하면 전시가 되고요. 전시에서 합격하면 진사가 된다. 이렇게 모두 합격하면 발 또는 발과 또는 발갑이라고 한다라고 했네요. 이건 모두 제가 어디서 나온 것이죠. 태어나야가 병인연이라 연주가 이 명주를 살리고 있다. 정해와 병인은 해중 간목과 인중 간목이 썩은이 화세를 이루고 있다. 대원을 살펴보면
동남방 목하대원을 흐르면서 용시를 오는데 중주자의 설명대로 수세가 너무 강해요. 풀어보는 거 알아보겠다라고 했죠. 수가 6.2입니다. 수제 토화용지에서 토화가 용의신이 되고요. 수가 체임으로써 모보행은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왜? 차로 수를 당겨오는 목은 플러스 한신이 되죠. 그래서 화목운은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그 능공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안타깝죠. 312번입니다. 운이 좋아도요, 이렇게 운이 참 좋은데도요, 능공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38살이고요. 갑대원에 들어있고요. 이 진대원은 피해이죠. 한 5년은 고생해야 될 겁니다. 을사병호 정미, 무토대원까지 좋습니다. 예. 다음 사주도요, 역시 겨울에 태어났어요. 앞에 사주는 자월인데요. 이 사주는요, 축월이에요. 기토는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 기토고요. 여기 갑술시였는데 갑자시죠. 그리고 아까는 병인 년인데 병술년이 되네요. 그러든 저러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이라요. 일단 기토일주 어른 땅이니까 불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 이거 병신합을 해서요. 썩 마음에 안 들죠. 프로그레스는 각기 합토 합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기 또 쓰지 않았네요. 이건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금이 체가 되는데요. 술토 속에 신금 있고요. 축토 속에 신금에 이렇게 해서 이 축토가 토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금으로서 변했어요. 그러나 금이 그렇게 썩 강한 격은 아닙니다. 4.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수가 강화되는 게 겨울철, 가장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기토일주이기 때문에 조를 보아서도 이 화를 써야 됩니다. 운도 똑같이 자월이나 축월이나 먼저 받겠죠. 운은 이 사주가요. 축월에 태어났으니까요. 해자축이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주는 철전님이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좋게는 주는데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인간성이 아주 안 좋다.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차조라고 해서요. 수냉금항, 물은 차갑고요. 금은 차갑죠. 금수가 차가운 거예요. 동토, 목조, 저 간목 진짜 얼었어요. 연해서 득, 투간한 것이 병화죠. 그러나 일양, 해동은 해요. 똑같이. 사호감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하면 이거 차례가 아니라 그러나 라고 해요. 병신합하이 화수, 수가 될까요? 그래서 양이 변해서 음으로 됐다. 반대로 증한, 한습, 한습지기만 더 올려놓을 뿐이다. 바로 이게 아까는 사실은 이게 경금이었었죠. 그리고 경자월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자 신축월이네요. 참 희한하게 됐네요. 그래서 양의 바른 지상이 반대로 음의 사특한 종류로 변했다. 고로 사람 됨됨이가 탐남이에요. 이것도 탐하다 이것도 탐할 거예요. 부영, 염치가 없었어요. 간모, 간사함을 꾸미는 것이 백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을 따르고요. 봉쇄, 세력을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첨하게 나와요. 견부기, 부기를 보면 생초명, 아첨하는 기운이 얼굴에 확 드러났어요. 이익을 쫓으니 교금, 이익을 쫓으면서도 교만하고 아주 건방졌죠. 소위 다름지상해라 능력이 많은 사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사람은 꾀돌이라고 하는 거죠. 꾀돌이라. 일단 그러든 저러든
병신합수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각기합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용신이요. 기반이 됐죠. 명화가. 오히려 경금이 있으면 합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기합토격이 된다 할 수 있다. 이 좀 뭐죠? 프로그램에서 각기합토라고 하죠. 월지사토는 1.3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금세를 막 끌고 올라가니까요. 금오행이 4.1이에요. 수가 3.3이고요. 목이 3.5, 화가 2.3이에요. 월지 외의 오행인 금수오행이 7.4였어요. 종주오행에 대해서요. 금체, 화목용정으로서 화용신의 목희신이에요. 대운도 전주와 같이 목화대운으로 흘러 호운이 되었으나 무슨 이유로 철저님 등에 벗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썼죠. 참, 철저님이 인간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뭐 얘기할 게 없겠죠. 왜 그렇게 눈에 밑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죠. 뭐 목하죠. 정말 나이가 어리네요. 병술생이니까 그렇죠. 병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좀 어려서 좀 고생을 하는 나이네요. 17살. 똑같아요. 지난 배운가요? 자, 그렇게 해서 끝냈고요. 오늘 제덕이 끝나면 못 가요. 3권이죠. 책이 아니라 분울이네요. 분울. 그러니까 흥분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답답한 이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울이네요. 분울이라. 얼마나 분울일까요? 참. 다음 강의가 또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